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참을 만큼 참았다며 장동혁 대표를 공개 압박하기도 했죠. 하루 만에 장 대표도 응수에 나섰습니다. 후보들부터 잘하라며 새 인물로 파격 공천할 수 있다고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방선거 공천 때 새로운 인물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공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현역 단체장 공천 프리미엄은 없다는 뜻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 시장은 전날 당 지도부를 공개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당원분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영 당 미디어 대변인은 신년 박빙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 문제, 총체적 무능과 당성 결여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쟁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오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오세훈 추미애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오세훈을 좀 이겨보고 싶은. 뭐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당내에선 공천 혁신 방안으로 새 인물에 가산점을 주거나 현역 출마자에 페널티를 주는 안도 거론됩니다. 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선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짠물 당원들은요, 오세훈 시장 이런 발언들은 해당 행위입니다. 당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7대3으로 선거가 바뀌면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어차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라면 본인이 후보가 돼도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 결국에는 이제 입을 연 건데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순수성이 떨어져. 늦었다. 진즉했었어야지. 이제 선거 코앞에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참 순수하잖아요. 뭐가 순수해? 선거용이라는 단순한 거지. 순수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 그래요? 서울 당원들은 좀 다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위원장도 배현진 의원이 된 거고 각 당협에서 대의원을 뽑아서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철우 지사가 못난 놈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46%가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 있잖아요. 이 양자 대결 결과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그러니까 전부 지금 보수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후보로 지금 계속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여러 명이 나와 있으니까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정원호 39, 오세훈 38로 더 그러니까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더 많이 나왔어요. 정원호 그 구청장이. 박주민, 오세훈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원호, 박주민 이 두 사람이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반대로 이제 나경원 의원을 후보로 했을 때는 전부 다 민주당에서 이기거나 비기는 그런 결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일부 조사는 오차범위 내라서 뭐 이긴다 진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론조사랑은 상당히 좀 달라진 결과들이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더 좀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아예 오세훈 시장이 나가면 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정원호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판 자체가 많이 좀 흔들리는 느낌. 다른 후보들은 이제 반사 효과 받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결론은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를 내야 할 것이냐.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정원호, 오세훈, 정원호 두 분이 경쟁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행정 능력을 강조해서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정치인이라는 걸 가지고 대선을 바라본 정치인으로 소구를 할 거냐 이런 이제 전략적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 뭐 가상 대결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상 갑자기 다크호스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쟁력이 이렇게 아주 우수하게 나왔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저는 그 반사익을 얻은 부분도 있다. 왜 그러냐면 정원호 구청장이 결국에는 행정력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5선 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5선. 네. 직업이 서울시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동안 뭘 했냐라고 이제 반문하기 시작한 거죠. 정원호 구청장은 3선을 하면서 송동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구에 많은 주민들한테도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오세훈 시장은 뭐 한강버스, 종묘 논란, 그 다음에 강남의 종부세에 대한 오락가락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당신 5선을 시켜줘봤자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지난 4선 동안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 이런 평가들이 이제 조금씩 오세훈 시장에게 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이제 앞서 나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 여론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정원호 후보보다 박주민 후보가 조금 더 강세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사실 나머지 후보군들 같은 경우는 뭐 김민석 총리를 예외로 한다면 사실은 조금 레이스는 둘 중으로 하나로 좀 이제 뭐랄까 압축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박주민 정원호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쨌든 본선 경쟁력 관련해서 서영주 대변인님 그 분석에 동의하더라도 당심은 계속 나경원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아니 그렇다면 정말 정원호, 박주민, 뭐 김민석 중에서 누가 결정이 될 거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뭐 오세훈 그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맞아? 이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아닌 선택이라면 뭐 나경원 의원, 윤희석. 고맙습니다. 네. 왜 그래서 오늘? 예, 근데 그 두 분 말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후보가. 누가 유리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아직 룰이 룰에 따라 달라요. 확실히. 5대5가 지금 룰인데요. 민심 당심. 이걸 그러니까 당심 7 민심 3으로 바꾸겠다는 게 나경원 지방자치 선거 뭐 대책위원장 그 분의 이제 생각인데 그게 7대3으로 구현될지는 사실 좀 불투명해요. 많은 의원분들이 그거는 좀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5대5라고 전제할 경우에 그럼 오세훈 시장이 100% 후보가 될 거냐. 그것도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4년 전에 저희가 4.7 재보궐 선거할 때 서울시장 후보 할 때 저희 당께 준결승이었어요. 준결승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결승이 박영선과의 본선거 이렇게 볼 때 준결승 4명을 했는데 그때 룰이 100% 여론조사였어요.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또 한 분 이렇게 4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잖아요.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먼저 물어보고. 근데 그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룰이잖아요. 근데도 5.3%밖에 못 이겼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긴 했는데 후보로 당 후보로.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폭이 이긴다 하더라도 더 준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당원이 50%가 더 들어간다. 그럼 당원 비율이 민심하고 같으냐? 그러면 그럴 텐데 당원의 생각이 민심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희 당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제가 조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당에서는 확실히 당원분들은 나경원 의원을 많이 좋아하시죠. 나경원 의원은 당의 고정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나경원 21년도 전당대회에도
당심은 나경원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나경원 의원은 당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밖에서 보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안에서 또 뭔가 강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가 고정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당원에게 친숙하죠. 정치활동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친숙하고 친숙은 우리도 친숙하긴 한데 친숙이 어떻게 친숙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쁘게 친숙이 나쁘다 그거보다도 어쨌든 당원들이 열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숙하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굉장히 강하게 또 어필됐던 모습들이 기억에 또 남아 있고 그리고 당을 위해 헌신했다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당을 위해 헌신이요? 그렇죠. 원내대표도 했고 빠루도 누웠잖아요. 들었고. 빠루 들고. 빠루 얘기를 본인 안 늘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빠루는 우리 게 아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리 게 아니었다. 예. 당에서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어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하신 부분이 많다 해서 당원들에게는 적어도 명태균 때문에 지난번에 후보가 못 됐다는 억울함 뭐 이런 동정 여론 이런 건 있나요? 그럴 잘 매기시네. 여튼 그런 의미로 옆에 진행자를 갖다 놓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번 경선 후보 경선에서는 결과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근데 되게 박 터지는 상황인 것 그래요? 같아요. 아니, 정말 치열하다. 박주민이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박주민, 박용진, 박홍근이 다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다. 진짜 치열하다 여기도. 치열하긴 한데 제가 봐서는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를 넣은 거는 조금 그 오류가 있다. 김민석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총리는 했으니까. 서울시장 안 나가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의사 자체는 아마 당권에 더 가까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말한 대로 정원호 구청장과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몇몇 의원들이 뭐 좀 겨룰 거는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경제 민생 쪽으로 새해가 오면서 계속 기울거든요. 민심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라는 이념적 투쟁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그 판단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별로 터질 건 없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터질 건 없다. 뭐 붙여서 하나만 전달을 네. 하면 그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그 자신의 수치를 본인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답답했던 것인지 뭐 난처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제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대표께서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만 좀 하셔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죽겠다. 엄청 이제 세게 얘기를 SNS에도 쓰고 신년 할애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장동혁 때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선 거고 이대로는 선거 진다 중도 확장성 없다라고 당연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서면 이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더 생기겠죠. 그래서 7대3으로 되면 오세훈 시장이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짠물 당원들은요. 오세훈 시장 이런 발언들은 해당 행위입니다. 당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7대3으로 선거가 바뀌면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어차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라면 본인이 후보가 돼도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 결국에는 이제 입을 연 건데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순수성이 떨어져. 늦었다. 진즉했었어야지. 이제 선거 코앞에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참 순수하잖아요. 뭐가 순수해요? 선거용이라는 단순한 거지. 순수하게 아니라 단순한 거지. 그래요? 서울 당원들은 좀 다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위원장도 배현진 의원이 된 거고 각 당협에서 대의원을 뽑아서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어제 말씀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선 당연히 생각해서 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룰 바꾸면 안 된다는 당 내부를 향한 본인의 호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방향으로 더 가면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까지 견제했던 방향으로 가면 분위기상 7대3으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거는 그 뭐 김태흠 지사, 유정복 시장, 박형준 시장, 오세훈 시장이 다 같이 아마 이제 소통관에 한번 설 겁니다. 네, 이제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이대로 안 되니까 장동혁 이거 안 된다. 우리 죽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철우 지사가 못난 놈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시나리오 잘 쓰시네. 미치겠네. 근데 이거 반박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왜 반박해요? 매우 정확한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